요즘에 여름에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열과 현상 때문에 좀 낙과 현상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농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열과가 발생을 해요? 예. 왜 피가 갈라지는 열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헤카를 이야기하세요? 이제 에칼 그거보다요. 이제 얘가 너무 그 뜨거워져가지고 날씨가 뜨겁다니까 얘가 낙과를 해요. 이제 열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그 익기도 전에 얘가 커지기도 전에 익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고온 현상이 발생하면 우리가 이제 열매가 이제 수분 수정되고 이제 성숙이 되잖아요. 예. 성장하면서 이제 성숙이 되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일정 시기에 우리가 수확을 해서 이제 그 결과물을 우리가 취하는데 그런 성숙에 있어서의 그는 시간도 물론 기간도 중요하지만 온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도 온도가 좀 이렇게 예년보다 좀 높다 보니까 예. 다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숙기보다 제숙기보다 조금 더 일찍 수확이 되는 경우도 많더라.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수확을 할 계획을 세우셨다가 그 시기 딱 가서 보면 낙과가 돼 있다든지 예. 아니면 그 과육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든지 예, 맞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 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관리를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잘 해야겠지만 우리가 이제 나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그런 상태에서도 나무가 너무 우거지지는 않고 그래도 적당히 어느 정도 좀 그늘이 그늘을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예요. 착과되지 않은 빈 결과지. 아, 맞습니다. 착과되지 않은 그 빈 결과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그래서 그 착과되지 않은 빈 결과지를 좀 남겨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등가지 쪽에 뭐 이런 쪽이든가 한 이만큼 잘라서 이만큼 남겨 빈 결과지를 냅둔다든가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죠. 잘 안 되죠. 아,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는 저는 최근에 또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우리 지금 착과량이 너무 많다. 착과량이 너무 많다. 예, 착과량이 실제로 작년 원래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좀 기억하실 필요 있어요. 이 나무만큼은 전체 다를 착과량을 줄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건 우리 농가분들이 소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 과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어떤 그 나무들 같은 경우는 별도 관리를 하라. 착과량을 많이는 못 하시라도 한 20%만 줄여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한 20%만 줄인다. 우리가 지금 우리 과원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확 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서서히 조금씩 우리가 해왔던 어떤 그런 부분들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쌓여서 어떤 환경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발현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일 크게 이제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관행적으로 그냥 해온 거 아닌가 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토양 검정 해보셨어요? 이쪽은 토양 검정 안 했고요. 다른 쪽에는 하죠. 이쪽은 보통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은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있잖아요. 지금 새로 신규 가원 조성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거기는 유공간 묻으셨어요? 안 묻었습니다. 거기는 어떤 땅인데요? 경사지예요? 완전 엄청 경사지. 이거보다 한 2배는 더 경사지에다가 완전 마사 땅이에요. 마사토. 거기는 두둑을 이 정도 두둑은 하셨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요. 네, 조금 더 높이는. 예. 그리고 맞아요. 수영은 8m로 저희가 하려고 가원 조성을 했어요. 철근이랑 이런 거를 엮어가지고 8m 경사가 이거보다 더 센데 8m로. 예. 그 경사 방향이 아니라 경사 방향이 직각 방향으로 예. 8m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유공간을 묻는다 그러면 이 나무 밑에 묻었거든요. 신규 네. 가원 조성할 때 이 나무 밑에 묻었는데 이 나무 밑 바로 밑에 묻는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나무 밑에 묻는 것만이 이 정답일까라는 거. 최근 그 이상 강우 때문에 왜 그 극한 강우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예, 맞습니다. 갑자기 그냥 막 50mm 이상 50mm 이상 그냥 막 퍼붓듯이 이렇게 내리면 이 과원 전체가 그냥 완전히 물구덩이 아닌 물구덩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물구덩이가 됐을 때 과연 이 뿌리 밑에 있는 유공간 가지고 가능할까? 다 커버가 다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차후에는 이 유공간 설치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지형에 따라서는 지금 최근에는 이제 논자리에다가 하는 분들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두둑을 높여서 이렇게 하시긴 하시는데 두둑을 높인다 하더라도 양쪽 측면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운데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 측면에 유공간을 2개를 묻는 게 차라리 가운데 묻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비용은 좀 더 들겠죠. 예, 여건이 된다면 전 4개까지도 묻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 뿌리 끝쪽에 뿌리가 여기까지 오니까 이쪽 끝쪽까지 해서 4개 정도 묻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맞아요. 우리가 진짜 이 고품질 복숭아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 과원 조성은 한번 해놓으면 진짜 최소한 10년은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성할 때의 어떤 그런 시설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은 한 번쯤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여기 정례 하세요? 예. 정례 언제 하세요? 정례? 풀이 봄에 합니다. 예, 봄에 하세요. 예.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 요 가운데가 요거 저 잎눈이잖아요. 예. 양쪽 꽃눈이잖아요. 예. 이 복숭아 나무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꽃눈을 소중하게 생각할까 잎눈을 소중하게 생각할까 잎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꽃눈 그 지금 따보셨어요? 따서 이렇게 자세히 해보면 이 꽃눈은 굉장히 토실토실한 그 뽀송뽀송한 그 솜털로 덮여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솜털로 덮여 있는 거를 양쪽에서 이렇게 꽃눈이 잎눈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예.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따버린다 그러면 얘 잎눈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봄에 원래도 그런 농가들 좀 있을 수 있어요. 봄에 이 잎눈이 안 난다. 잎눈 두고 내가 전정을 했는데 잎눈이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정례하신 분들이 겨울에 하시는 겨울에 너무 일찍 했어. 아까 제가 이제 전정 시기를 1월 하순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례는 전정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예, 보통 네, 이게 전쟁하는 꽃이 피기 전에 좀 통통해졌을 예. 때 그때 보통 손으로 이렇게 스르르 밀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최근 이 작년 같은 경우는 개화기 때 저온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예. 또 원래는 다행히 저온은 없었지만 생육기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착과에 있어서의 불안정이 굉장히 큰데 물론 이제 정례를 하면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아요. 좋은 점이 많은데 이 정례를 너무 과도하게는 하지 말자. 요거 이상 때문에 그래요. 그치, 보통 정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매를 하고 이 꽃이 폈을 예. 때 그때 하고 마지막에 적과를 하잖아요. 예. 이렇게 3가지로 저희는 보통 하고 있어요.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례로 모든 걸 다 끝내지 말고 반드시 적화 과정을 중간에 두자. 적화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전에는 정례할 때 이 윗부분은 우리가 착과 안 시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윗부분을 정례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윗부분은 정례가 아니라 적화를 해야 돼. 적화를 해야 되고 정례는 어디인가 하면 이쪽 끝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기다 착화 시킬지 이거는 착화시 안 돼요. 예,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예를 든다면 그래요. 이 안쪽에 기부 쪽에 있는 건 우리가 어차피 착화 안 시키니까 예. 요거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정례해도 돼요. 예, 정례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등면은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적화로 하자는 거예요. 적화로 예. 잘 돼요. 적화 예, 꽃 잘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적화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얘기 남잖아요. 이 선단부는 어떠냐면 선단부 정례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으세요. 선단부 정례 잘 안 돼요. 적화하면 적화 시기보다 조금 더 앞서서 정례와 적화 그 사이죠.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좀 꽃이 피려고 통통하게 있을 때 예. 그때는 요거 정례 잘 돼요. 선단부. 특히 이제 단가지 같은 경우, 요런 단가지 같은 경우에 정례 잘 안 되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잎눈이 다쳐요. 요런 단가지에서는 잎눈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다치면 안 되니까 요것도 정례로 하지 말고 적화로 하자. 그러면 정례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적화 비율을 반드시 가져가자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야 착과 안정이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설마 지금 벌써 정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아니 지금 보면 정례해도 될 만큼 이렇게 꽃눈이 지금 여기도 지금 이렇게 정례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유혹에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수지 있잖아요. 이런 수지들 이 수지 때문에 나무가 죽어요, 그죠? 예. 실제로 이거 지금 같은 경우에 나무가 죽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수지 이야기를 할 때는 가장 그 많이 이야기하는 게 수분 스트레스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 수분이 너무 많고 적고의 그 변화, 그 수분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지금 이거 보면 요 위쪽에 지금 이 깍지가 좀 이렇게 심하잖아요. 예. 이렇게 흡습하는 병해충에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 이렇게 조성되면 얘들은 수지가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깍지가 이렇게 많으면 수지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하면 이건 너무 극단적인 연결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근데 영향은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그렇잖아요. 해보면 수지가 많이 나오는 그런 데는 보면 수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물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뭐 일소 피해를 받는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이 수지가 많이 나타나고, 실제로 깍지 많은 데서도 나타나요. 깍지 많은 데서 나타나고, 그리고 또 순나방 피해 좀 많은 과원들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도 보면 수지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순나방 피해와 수지를 연결하면 좀 너무 극단적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순나방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말은 신초가 멋지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내가 방제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 하시면.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면, 몇 가지를 더 들여다보면, 순나방 같은 경우 지금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건 지금 순나방 피해를, 요것도 조금 먹었나요? 예. 예, 요것도 순나방 피해를 좀 먹었네요. 지금 우리가 순나방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끝부분이잖아요. 끝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순이 멎으면, 특히 순나방 1차, 2차, 3차는 생육 초기에는 우리 방제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진짜로. 달라지는데, 그 다음에 3차, 4차, 그러니까 후기에 와서 발생하는 순나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력 조절을 해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쉽게 말해서 이 순이 멎어 있다면 얘네들 이쪽으로 안 와요. 그때 순나방이 가해를 하는 거는 대부분 신초에 가해를 많이 해요. 신초에 가해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멎지 않았다라는 말은 수세가 세다는 말이고, 수세가 세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영양소보다도 질소질이 좀 많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런 나무에서 수지가 더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수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뭐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만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내가 나무를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모든 부분을 전부 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면 쭉 올라간 나무잖아요. 예. 굉장히 서 있는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력은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좋아요? 좋지 않죠? 예. 왜 좋지 않을까요? 왜? 이게 얘 때문에 안 좋아요, 이거. 이 수지 때문에. 이 수지 발생. 이거를 이제 병해충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건 병은 아니에요. 해충은 아니에요. 예. 해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나무의 상태로는 보면, 얘가 이 아랫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력은 굉장히 좋아야 될 위치에 있어요. 그죠? 예. 등면에 있고, 그죠? 예. 그죠? 그리고 서 있고 굉장히 좋아야 될 그런 모습인데, 이게 그렇지 않아. 왜 이럴까, 이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딱 보면, 저 깍지가 좀 많다. 깍지가 많이 발생했다. 깍지가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뿌리가 수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저거 깍지가 좀 많네. 그리고 저 수세가 약간 단가지가 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비춰도, 실제로 그 생육기 때 그 신초가 멎었느냐 안 멎었느냐, 제 생각에는 안 멎었을 확률도 있어요. 지금 모습이 아니라 뭐 잘라낸 가지들도 있잖아요. 예. 잘라낸 가지에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수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수지가 나무를 죽여요. 나무를 죽이는 건 맞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복숭아 나무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